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42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1950년대의 재평가 절대 가난의 역사적 업보 50년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이토록 암울한 것은 60년대 이후와의 도드라진 대비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6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 성장이 거둔 화려한 실적에 비하자면 50년대의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구호가 거창하게 내걸린 가운데 사람들이 활기차게 움직였던 60년대에 비하자면 50년대는 무기력하게 내버려진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50년대가 암울하게 기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정치와 사회의 부정부패 때문일 겁니다. 늙은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쫓겨납니다.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당시를 증언하는 기록을 읽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정월 한겨울의 일입니다. 제2국빈병으로 편성된 국민방위군의 병사 9만 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령관 이하 고급 장교들이 군수 물자를 횡령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군대에서만 그러하겠습니까? 한 나라의 경제순환이 온통 부정부패였다고 말해도 좋을 지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원조 자금의 일부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자유당으로 흐르는 특혜와 정치 자금이었습니다. 기업은 그런 부정한 먹이사슬 속에서만 기업으로 클 수 있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제 인식에 실린 우정은 교수의 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 이승만 시대 수입 대체 산업화의 정치 경제학 이란 논문이 좋은 참고거리인데 이 논문에 관해선 다음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부정부패에 관해 역사가로서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 가난으로 빚어진 우리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모두가 시대의 공범인 그러한 역사의 업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 겨를이 없습니다만 19세기까지 조선왕조의 시대가 그리하였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양반 관료들이 백성을 밭으로 갈아먹는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다는 뜻이지요. 제5장에서 썼습니다만 조선의 양반 관료들은 면허받은 흡혈귀였습니다. 일정 때는 관계가 엄격하여 이런 일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만 해방 후에는 버릇처럼 되살아났습니다. 1939년부터 논산군에서 공직생활을 출발한 어느 분의 해고에 의하면 일정 때는 상급자가 바뀌면 사무실 책상에다 사이다와 과자를 벌려놓고 환영회나 송별회를 가졌는데 해방 후가 되니 장소가 기생집으로 바뀌더랍니다. 기생집에 갈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겪어온 삶의 주변이 온통 그러하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도 1970년대 초반에 육군의 병졸로서 휴전선 근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쇠고기나 닭고기 등 육류는 그야말로 구경하기 힘들었고 그것들이 헤엄쳐간 국물만 마셨습니다. 장교들만 해먹은 것이 아니지요. 하사관, 심지어 내무반의 고참 사병까지 취사병에 강요하여 졸병들이 먹을 고기를 빼돌렸습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조금씩 빼돌리니 밀단 졸병들이 고기 한 점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사단 사령부에 들렀다가 연대 본부로 돌아오는데 같은 방향의 트럭이 지나가기에 올라탔습니다. 연대로 쌀을 싣고 오는 수송 트럭이었습니다. 어느 곡에 이르자 타고 있던 군수계의 병장이 쌀가마니 하나를 발로 차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민간인 몇 명이 튀어나와 집 안으로 날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일개의 병졸이 태연히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아마도 창군 이래로 물려받은 버릇이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치우쳐 미안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부정부패란 것은 50년대 만의 일도 아니고 위정자의 책임만도 아니고 일종의 문화로서 오로지 경제 성장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역사의 업보였음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바꿔놓고 보면 50년대는 부정부패가 심각한 시대이긴 했습니다만 부패하지 않은 구석도 있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성취가 있었던 시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0년대라 하지만 실은 1953년의 휴전 이후를 따지면 6년의 짧은 세월에 불과하지요. 그렇게 짧았습니다만 그 시대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60년대 이후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교육혁명. 우선 제 인식에 실린 유영희 교수의 논문 거시적으로 본 1950년대 역사 나만의 변화를 중심으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익에 의하면 50년대는 역사상 최초로 공화제 민주주의가 시도되고 나름대로 뿌리를 내린 시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독재에도 대의 민주주의의 기틀이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예정된 선거는 반드시 치러야 했고 집권당은 선거에서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가 생긴 것이죠. 건국 이후 1960년대까지 대략 7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보통 선거제가 정착되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 정치의식이 발달해서 사실상 양당제를 정착시켜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50년대의 정치를 두고 오늘날의 역사교과서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이전 어느 시기에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적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50년대에는 민주주의 실현이라기보다 민주주의를 위한 진통 또는 상고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역사상 처음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에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는 뜻에서 말입니다. 유영익 교수에 의하면 50년대가 거둔 가장 볼만한 성취는 교육에서였습니다. 가히 교육기적 또는 교육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폭발했던 시기가 50년대였습니다.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각급 학교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945년에서 1960년에 걸쳐 초등학생이 163만에서 359만으로 중고등학생이 13만에서 78만으로 대학생이 7,800에서 9만 8천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대생의 수는 1945년에 불과 1,086명이었지만 1960년대까지 1만 7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학생의 수가 크게 늘자 대학 망국론이라 하여 그 사회적 폐단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일반적 인식에서 인간의 사회적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학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가난한 농민이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리켜 우골탑이라 하는 이상한 말까지 생겨났지요. 그런데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농가에 없어서 안 될 소를 파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달리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60년대 이후에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우수한 사회적 능력이 사회에 가득 축적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많은 수의 학생과 관료와 군인이 해외 유학과 연수의 길을 떠났습니다. 1953년에서 1966년에 7,400명의 학생이 외국 유학을 떠났고 50년대에 걸쳐 2,400명의 공무원이 국외로 단기 훈련이나 시차를 다녀왔으며 50년대에 걸쳐 9,000명 이상의 장교가 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온 국가는 주로 미국이었습니다. 대학의 교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기회를 찾아 외국 연수를 떠나는 통에 물리학회의 경우
회장단이 모두 국내에 부재하여 정기총회를 열 형편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익 교수의 논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50년대의 성취를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문명 개화라는 장기 추세의 한 국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파 인사들은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에 별 욕심이 없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에 중국, 일본, 러시아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자주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고종 황제의 무능과 무책으로 실천에 옮겨진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연미 방식의 근대화 노선은 식민지기 독립운동과 근대화 과정을 거쳐 해방 후에 이르러서는 미국으로 향하는 유학과 연수의 긴 행렬로 계승되었다는 겁니다.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저는 유영익이 이러한 문명사적 시각을 존중합니다.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만 지난 130년간의 한국 근현대사는 개화기 이래 문명 개화파와 그 후예들이 주도한 문명사회 대전환 과정이었습니다. 실은 저희 독창적인 발상이 아니고 사기의 원로이신 유영익 교수께서 오래전부터 해오신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각색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